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민하시는 복부비만, 바로 뱃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보기 싫은 뱃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부비만은 우리 건강에 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체질량 지수가 있습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30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만의 기준으로 허리둘레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복부비만은 말 그대로 배 부분에 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호르몬 변화와 함께 뱃살이 잘 생깁니다. 허리둘레를 재는 기준은 갈비뼈의 가장 아래 부분과 골반의 윗부분의 중간 지점을 재는 것입니다.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분류됩니다. 거미형 체형, 마른 비만이라고도 합니다. 즉, 근육량이 많이 떨어져 있고 지방이 아주 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에 가장 해로운 지방은 내장 지방입니다. CT를 촬영하였을 때 내장 지방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를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체지방 지수 측정보다 허리둘레 측정이 질병과의 연관성이 더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통하신 분보다 말랐는데 배만 불룩 나오면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복부비만이 왜 위험할까요? 체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뱃살보다 더 무서운 건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장기 사이에 쌓여서 여러 질병을 일으킵니다. 내장지방은 각종 염증성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이 염증성 물질들은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만들고 동맥경화 등을 유발해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현대인을 위협하는 만병의 근원은 비만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30mg/Hg 이상,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 좋은 콜레스테롤이 남성은 40mg/dL 미만, 여성은 50mg/dL 미만, 허리둘레를 포함한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대사증후군이라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과 2형 당뇨병 발달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 특히 내장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내장지방은 인슐린 기능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되므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뱃살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대뇌 피질은 정상인에 비해 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비만과 대뇌 피질의 두께를 비교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복부비만도가 높을수록 대뇌 피질의 두께가 감소되었습니다. 무거운 체중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므로 관절의 질환을 가져옵니다. 또한 비만인 사람은 암 발생의 위험 또한 높습니다. 즉, 복부비만은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건강 문제입니다. 복부비만의 원인을 보면 나이와 호르몬 변화의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줄고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배에 살이 몰리게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도 한 몫을 하게 됩니다. 늦은 저녁 식사, 단 음식, 과식, 잦은 음주가 복부비만의 원인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는 몸속으로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쓰이게 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바빠진 몸은 함께 먹은 안주를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또한 술은 식욕을 자극해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술과 함께 먹은 기름진 음식은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남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복부 비만의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는 지방을 복부에 집중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떨어뜨려 식욕을 더욱 자극합니다.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지면 사용되지 않은 지방이 내장에 쌓이게 되고 내장 비만이 더 심각해집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흔들리게 되어 식욕 억제가 힘들어집니다. 연령별 복부 비만율을 살펴보면 5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복부 비만율이 높다가 50대 중반부터 여성 복부 비만율이 더 높아집니다. 체길량 지수와 허리둘레가 비만 기준을 넘어선 경우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1.6배에서 2.7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당뇨의 경우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당뇨 발병 위험도가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 좋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복부 비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비만을 초래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는 칼로리 섭취와 무관하게 체중 증가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과식하지 않기,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충분히 섭취하기, 가공식품, 단 음료 줄이기, 술은 가능하면 피하기 등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식습관 바꾸기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을 급격히 줄일 경우 몸에서는 필요한 탄수화물을 얻기 위해 근육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감소가 아닌 근육량의 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좋은 콜레스테롤, 즉 천천히 분해되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잡곡, 호밀빵 등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는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탄수화물을 전체 식사량의 50%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유발되기 때문에 음식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좋은 세균이 자라게 되는 먹이가 됩니다. 다음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열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체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열량,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데 필요한 열량, 뇌가 계속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필요한 열량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초 대사량이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저녁 운동과 아침 운동의 차이는 어떨까요?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밤에 잘 때도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밤에 잘 때에는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분해해서 쓰게 됩니다. 저녁 운동보다 아침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할 때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의 차이는 어떨까요? 실질적인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복에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확 당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운동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고 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을 추천합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가벼운 아령 운동 등이 부담이 가지 않으며 근육량이 늘게 되면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플랭크, 복부 스트레칭 등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은 역시 복부 비만의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명상, 취미 활동 등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과 허리둘레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처럼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꾸준히, 천천히,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만 잘해도 뱃살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복부비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뱃살 그냥 두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앞으로도 우리 실버 세대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인생 2막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되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